I am become death, the destroyer of worlds. 핵폭탄을 처음으로 개발한 오펜하이머가 첫 핵폭탄 실험인 트리니티 실험 이후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천재 물리학자이자 핵폭탄의 아버지.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핵폭탄과 수소폭탄 개발에 반대했던 과학자인 오펜하이머. 이번 영상에서는 2023년 8월 15일 개봉하는 영화 오펜하이머의 주인공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삶과 맨해튼 프로젝트, 인류를 평화로 이끌 줄 알았던 자신의 발명품이 되려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음에 변화하는 그의 삶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04년 4월 22일) 미국 뉴욕주 뉴욕시. 양복 사업가인 아버지 덕에 부유한 가정 환경과 엄청난 교육열을 가진 부모님 아래서 자라난 오펜하이머는 어렸을 때부터 영특함을 나타내면서 하버드 대학교 화학과에 입학하여 남들보다 1.5배 더 많은 학점을 따고 4년제 학사과정을 3년 만에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였습니다. 대학교 졸업 이후 케임브리지 물리학과에 진학하여 실험물리학을 공부하였으나 실험물리학이라는 학문은 그와 잘 맞지 않았고 그로 인해 신경쇠약 및 우울증에 걸리면서 지도교수였던 패트릭 블랙킷을 독이 든 사과로 독살하려는 모습까지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위태해 보이던 그의 삶은 닐스 보어가 있는 독일의 괴팅겐 대학교로 옮긴 후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당시 괴팅겐 대학교에선 이론적인 양자역학이 처음으로 연구되고 있었습니다. 이론적인 면에 뛰어났던 오펜하이머는 단 9개월 만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7개의 논문을 발간하는 등 매우 뛰어난 학업적 성취를 얻게 됩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그는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와 UC 버클리에서 강의를 이어나갔습니다. 이 시기에 UC 버클리 교수로 있던 실험물리학의 대가인 어니스트 로런스를 만나게 되면서 이후 맨해튼 프로젝트까지 그 인연이 이어지게 됩니다. 미국의 대공황 당시 그는 사회주의 사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의 전 애인과 아내, 심지어는 친동생인 프랭크 오펜하이머까지 과거에 모두 적극적인 좌익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펜하이머 본인이 공산당에 가입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러한 배경은 후에 맨해튼 프로젝트에서 그가 곤욕을 치르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1942년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앞으로 아인슈타인의 서명을 받은 물리학자 레오 실라르드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이 편지에는 당시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던 핵폭탄의 실현 가능성과 나치 독일이 이를 개발하기 전 미국이 먼저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편지에 동의한 루즈벨트 대통령은 총 20억 달러, 약 13만 명의 인원과 수많은 자원을 동원하여 핵무기를 개발하는 맨해튼 프로젝트를 극비리에 시작하게 됩니다. 레슬리 그로브스 미 육군 소장의 지휘 아래 오펜하이머,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보어 원자 모형을 만든 닐스 보어, 최초의 원자로를 개발한 엘리코 페르미와 폰 노이만, 리처드 파인만 등 당대 최고의 물리학자들이 모두 모여 원자폭탄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오펜하이머는 과거 좌익 사상으로 인해 미군 상부에서는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았으나 레슬리 그로브스 소장은 미군 상부에 그는 프로젝트에 절대적으로 필수임이다라는 편지를 남겼으며 동료인 콤프턴 역시 그를 강력하게 추천하면서 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로스 앨러모스 연구소의 연구소장으로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는 핵 반응에서 중성자와 관련된 계산을 수행하였으며 이 프로젝트에서 실질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최고 책임자 역할이었습니다. 그렇게 1945년 7월 우라늄 235를 사용한 포신형 핵무기가 최초로 개발되었습니다. 이 포신형 핵무기는 두 부분의 우라늄 235로 이루어져 있는데 폭발이 시작되면 적은 양 쪽의 뇌관이 적은 양의 우라늄 235를 고속으로 큰 질량의 우라늄과 충돌시켜 폭발을 일으키는 구조였습니다. 당시 연구진은 이러한 구조의 원자폭탄은 무조건 폭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따로 핵실험을 진행하지 않고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이 폭탄은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리틀보이의 구조로 채택되었습니다. 맨해튼 프로젝트의 큰 전환점은
바로 트리니티 실험이었습니다. 무조건적인 폭발을 장담할 수 있었던 포신형 우라늄 핵무기와는 달리 내폭형 핵폭탄의 경우 플루토늄이 여러 조각으로 분리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조각들을 동시에 정확하게 폭발시켜 임계 질량을 맞춰야 했기 때문입니다. 트리니티 실험의 목적은 단 하나, 내폭형 폭탄의 폭약이 동시에 핵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것이었죠. 뉴멕시코의 엘라모고도 공군기지 근처 사막 한가운데 30m 높이의 철탑이 세워졌고 폭탄 가젯이 설치되었습니다. 1945년 7월 16일 오전 5시 29분 45초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이 폭발하였습니다. 폭발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버섯구름은 12km까지 솟구쳤으며 16km가 떨어진 본부까지 강력한 열이 느껴졌습니다. 40km가 넘는 곳에서도 폭발을 볼 수 있었고 160km 떨어진 사람에게까지 충격파가 도달했습니다. 실험은 성공적이었지만 이 폭탄이 가지고 올 대가는 폭탄의 위력만큼이나 어마어마했습니다. 트리니티 실험이 성공한 후 루즈벨트는 독일에 먼저 폭격을 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독일이 그 전에 항복함에 따라 1억 총옥쇄 정책을 내세우며 끝까지 저항하며 빠른 전쟁 종결을 원하던 미국에게 지속적인 인명 및 전쟁 피해를 입히던 일본이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의 타겟이 되었습니다. 1945년 8월 6일 우라늄 235를 사용한 포신형 원자폭탄인 리틀보이가 히로시마에 투하되었고 이후 3일 뒤인 1945년 8월 9일 플루토늄을 이용한 내폭형 폭탄 펜맨이 나가사키에 투하되었습니다. 원자폭탄의 위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두 개의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6일 뒤 일본은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하였습니다. 히로시마에는 530m에 달하는 구름 기둥이 솟아올랐으며 12제곱킬로미터 지역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약 8만 명이 즉사하였습니다. 또한 방사능 낙진과 후폭풍으로 인해 수십만 명의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나가사키에 떨어진 펜맨은 나가사키 전체의 44% 면적을 단번에 파괴하였습니다. 약 3만 5천 명이 즉사하였고 6만여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후폭풍으로 인해 역시나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오펜하이머는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평화를 위해 개발한 무기가 역설적으로 수십만의 무고한 민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했다는 사실에 큰 죄책감을 느낀 그는 핵무기에 회의론적인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수소폭탄 개발과 대규모 원자폭탄 개발에 지속적으로 반대하였습니다. 무차별적인 학살 무기의 참상을 경험한 그는 자신의 행위가 가져온 결과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고 다시는 이러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소련과 미국의 냉전 체제에서 지속적으로 반핵을 주장하였던 오펜하이머는 메카시즘 열풍과 과거 좌익 사상에 몸담았던 자신과 주변인으로 인해 도리어 사회주의 세력으로 몰리고 모든 공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오는 8월 15일에 개봉하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펜하이머는 맨해튼 프로젝트가 진행될 당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오펜하이머와 전쟁이 끝난 후 자신의 행동에 죄책감을 갖고 핵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한 그의 정반대되는 모습을 놀란 감독 특유의 거대한 스케일과 디테일한 연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국을 향한 충성심과 사명감, 과학자로서의 도덕관과 윤리관이 충돌하며 변화하는 오펜하이머의 심리와 당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본다면 영화에 더 깊이 빠져들 수 있을 듯합니다. 오펜하이머는 핵무기의 무자비한 위력에 후회를 했지만 빠른 전쟁 종결을 위해 과거로 돌아가더라도 여전히 핵무기를 개발했을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오펜하이머였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나요? Now I am become death, the destroyer of worlds.